물가 때문에 참 많이 힘든 모양입니다. 제가 일요일날 새벽에 인력센터를 한 4군데 갔더니만 그분들은 뭐 불 쬐고 앉아가지고 하는 게 다 기름값 이야기, 물가 얘기 참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 보니까 우리 정두원 최고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던데, 고환율 정책을 사실 정부에서는 안 쓴다 그러지만 우리가 수출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뭐 그런 걸 이제 활용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탓에 이제 작년에 우리가 그 연초의 목표보다 한 7조 세금 더 걷혔다 그랬나요? 엊그제 저 총리는 7조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경제신문에서는 한 10조 정도 더 걷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수출을 우리가 많이 한 원인 중에 분명히 환율을 고환율 정책을 좀 이 혜택을 본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고환율로 인해 가지고 진짜 서민들이나 국민들이 또 이게 간접적으로 부담을 지게 되는 게 바로 기름값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름을 비싸게 들여와가지고 거기다가 또 세금을 붙여서 그러다 하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이 기름값이 굉장히 이제 부담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벌이 하는 사람들은 뭐 보면 한 15만 원, 20만 원 정도 한 달에 이제 기름값이 더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쪽에 이 덕을 본 그런 이제 국가 세금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상쇄를 시켜줘야 된다고. 근데 지금 기재부에서는 요지부동이잖아요. 어떻습니까, 최 장관? 지금 뭐 경제장관 협의회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기재부 장관 유류가 인하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죠. 유류 가격은 인하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유류세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 올라갈 건데 지금 세금 낮춰줘봤자 나중에 또 낮춰야 되고 뭐 이런 부담도 있고 이런가 본데, 실제로 우리 경제부처 장관들이 좀 현장에 다녀봐야 된다니까요. 가서 비닐하우스 하는 사람들도 좀 만나보고, 그 인력에서 일 없어가 누구니 아침에 나와가지고 불 쬐고 있는 사람도 좀 만나보고 그 사람들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된다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자꾸 장관이, 물론 우리 장관이 그 세금 주무부처 장관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뭔가 좀 풀어주지 않으면은 앞으로 이게 구제역 때문에 안 그래도 좀 여러 가지로 침체돼가지고 굉장히 답답해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물가 문제, 하여튼 기름값하고 연동되어 있는 거, 이거 좀 우리 장관께서 역할 분명히 하시고, 뭐 제가 만날 기회가 없어서 그런데 기재부 장관님 보고도 현장에 나가가지고 좀 자꾸 둘러보고 사람들 좀 만나보라 그러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공산업 지원을 위해 가지고 법안을 우리가 이제 올해 안에 좀 아마 개정안을 낼 모양인데, 이거 저는 아주 시급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항공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그간에 어떻게 육성을 할 것인지 별로 이제 자신 있는 입장을 못 정하다가 작년에 초부터 이제 방향을 잡아가지고 하는데, 총 투자가 지금 중형 항공기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한 200억 달러인가 그렇죠? 이거 누가 하시나? 뒤에 저 실무자께서 안 되면 좀 나와서 답변해 보시죠.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항공산업 중장기 계획에 따르면은, 중형 항공기의 경우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탐색 단계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전체적인 기술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완제기 조립 능력을 가진 그러한 항공사와의 합작의 문제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수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중형 항공기의 개발에 있어서는 일단 확정 단계라기보다는 탐색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올해 예산 책정된 건 어디다 쓰신다 그랬죠? 한 150억. 민간에서도 뭐 40몇 억이 된다 그랬죠. 네. 이제 원천 기술하고 아마
그 기본적인 이런 데 예산이 쓸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집행에 좀 차질이 없도록 좀 챙겨주시고 네. 이제 또 이걸 아마 끌고 가야 될 카이에 대해서 조금 이 전후 맥락을 좀 가지고 좀 깊게 관심 깊게 좀 챙겨주세요. 내가 거의 공개적으로 내가 이 자리에서 뭐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조금 들리는 이야기가 내가 있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좀 뭔가 역동적으로 이거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조금 좀 뭔가 부족한 게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기재부에서 좀 독려할 건 독려하고 뭐 이래가지고 힘을 좀 실어줄 건 실어주고 해가지고 다이나믹하게 뭔가 좀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줘야 된다. 네, 하여튼 카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T50의 수출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지속적인 그러한 수주의 문제, 그 다음에 가버넌스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상당한 관심과 그걸 가지고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다만 공개적으로 이걸 말씀드릴 수 없다는 그런 어려운 말씀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께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안 해도 저도 잘합니다. 한번 좀 챙겨주시라는 이야기. 다른 거 한번 물어볼게요. EU 이제 FTA 타결 이후에 뭐 EU리치에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환경 독성 연구센터를 이 화학연구원 산하에 이제 만들었는데 문제는 화학연구원 산하에 안전성 평가 연구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이 독성 연구센터가 들어있는데 이 안전성 평가 연구소를 지금 민영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독성 연구소는 지금 짓고 그게 정상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는 결국은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이런 이제 투트랙의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지금 이제 민영화되어 나갈 그쪽에 있는 이 연구원장이 하여튼 뭔가 인사도 좀 순리에 맞지 않는 인사를 해가지고 이 준비를 하고 있는 독성 연구소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려는 사람은 저 이상한 데로 보내버리고 조금 하여튼 그런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영화되어 가지고 나가야 될 분야에 있는 그런 이제 조직원들, 그 사람들은 민영화되는데 따라가기보다는 이쪽에 이제 남고 싶겠지. 그러니까 인원을 이쪽으로 이제 떠넘기는 거예요. 원래 인원이 보면 그 안에서 다 배분이 되어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국가 예산이 지원되는 지금 이제 공공연구기관 쪽으로 좀 떠밀고 민영화되는 쪽에는 좀 적게 보내려고 그러고 노조도 역시 이해관계가 그런 데서는 안 맞아 떨어지겠어요. 그래서 인원 떠밀어내기. 그 다음에 예산도 이쪽에 쓰라고 줬는데 이게 지금 구분이 명확하게 안 돼 있으니까 자기 쪽에 막 끌어다 쓰는 거라. 그래가지고 내가 안전성평가연구소 소장님을 지금 이 위원회에 오기 전에 수차례 만났죠. 같이 이제 앉아서 밥 먹으면서 진지하게 우리의 고민을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도 하여튼 이런 일이 일어나고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아마 우리 화학연구원장님 배석에 계시죠? 안 가고 계시죠?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지금 저희 화학연구원 부서로 안전성 평가연구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지금까지의 운영, 인사라든지 예산을 독립적으로 쭉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추후에 상세히 파악을 해서 정상적으로 모든 일이 진행이 되도록 한번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사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했다면 이거보다 훨씬 강도 높게 제가 질타를 했을 겁니다. 근데 연구원이라는 그런 이제 입장을 존중해가지고 제가 최대한 말을 아끼고 부드럽게 한 건데 이거 제대로 시정이 안 되면은 금명상 소장님이시죠? 저쪽 안전성평가연구소 소장님이 성함이 금명상 아니던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다음에 그 두 분을 같이 부를 겁니다. 같이 불러가지고 내가 조목조목 하여튼 따질 테니까, 이번에는
오 원장님께서 가가지고 제 가지에 대해서 좀 잘 바로 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주세요. 제가 이번에는 진짜 점잖게 문제만 지적하고 한번 보고만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